아,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얼마 전에 업무 스트레스로 두통과 이명 증상에 시달리다가 병원을 갔어요. 스트레스성 질환이라며 휴식을 권유하더라고요. 제가 팀장이 된 지 1년 정도 됐는데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면서부터 잠도 잘 못 자고 성과도 안 좋아서 압박감에 많이 예민하기는 했는데 이명 증상까지 겪으니 너무 놀랐죠. 그래도 현재 휴식하면서 좋아졌는데 문제는 주위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며 저보다 더 놀라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공황장애가 올 수 있다느니 우울증에 걸린다느니 자꾸 겁을 주는데 스트레스 질환보다 주위에서 하는 말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두통과 이명 증상이 해결되었는데도 무조건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저 정말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변하는 건가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정신과 상담 받으면 물론 도움이 되죠. A군에게는 꼭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보다 언제 어떠한 상황일 때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지를 알아두면 더 좋겠네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를 기억하세요. 개인의 노력과 가족, 친구들의 도움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때,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에서 벗어났을 때, 한 달 이상 정상 이하로 지낼 때, 일주일 이상 아예 적응하지 못할 때, 이런 때에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예전엔 저랬는데 지금은 하나도 해당이 없어요. 다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정신적 자극을 뜻하는 것으로만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스트레스에는 긍정적 스트레스와 부정적 스트레스가 있어요. 긍정적 스트레스가 있다고요? 당장에는 부담스럽더라도 적절히 대응하여 자신의 향후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이고, 자신의 대처나 적응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불안이나 우울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스트레스가 없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미국의 건강 정보 사이트 프리벤션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좋은 점 5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뇌에서 인지와 감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지를 자극해 지각력과 기억력이 날카로워지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작업 기억 능력도 함께 향상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감기를 막아줘요.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좌우의 콩팥 위에 있는 내분비샘 부신으로 하여금 면역력을 향상시켜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게 하죠. 반면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계속 받으면 오히려 부신의 기능이 떨어져 병에 걸리기 쉬워지니 참고하세요. 세 번째는 피부암을 막아준다고 해요. 급성 스트레스는 피부암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유전자들의 스위치를 켜지게 만들고 면역 세포들을 종양에 모여들게 해 성장을 억제하게 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네 번째는 수술 뒤 회복을 도와줍니다. 급성 스트레스의 반응에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신체로 하여금 면역 세포를 혈류 속으로 방출하게 만들고 치유가 가장 필요한 부위인 피부나 림프절에 이들 면역 세포가 집결되도록 유도해요. 마지막으로 삶의 적응력을 높여주죠. 이혼, 사별, 자연재해 등을 경험한 사람들은 평탄했던 사람들에 비해 실제로 적응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힘겨운 일들을 처리해야만 했던 경험은 우리를 단련시켜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정말 동감이에요. 저도 그 일 있고 나서는 좀 더 여유로워지고 저랑 비슷하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 보면 위로해주는 여유가 좀 생겼거든요. 맞아요. A군이 스트레스로 인해 이명과 두통으로 고생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이 시기가 오히려 자극이 되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거죠.
결국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거나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에 반응이 오는 건 왜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자극을 받아서 뇌신경과 척추로 가는 척추신경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뇌 속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작용하여 온몸에 영향을 주게 돼요. 일시적인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자극들이 정상화되지만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만성화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만성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뇌의 작용을 저해해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정신 이상 등 정신 건강 문제는 물론 신체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 약간의 스트레스만으로도 소화장애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장누수증후군이 나타나요.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기 질환은 영양분의 흡수를 저하시키는 혈액 내의 독소량을 증가시켜 혈액의 탁도가 높아져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고 혈액순환 장애는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을 비롯한 전신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이외에도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에피네프린을 증가시켜 항암 치료의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해요. 스트레스 관리 정말 잘 해야겠죠? 스트레스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나요? 물론이죠. 스트레스는 그 원인이 각각 다른 만큼 해소하는 방법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운동과 수면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를 기억하세요. 네.